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카말라입니다. 예멘 모카 마타리는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실 수가 없어요. 예멘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커피로 유명하거든요. 커피를 최초로 이제 발견한 나라는 에티오피아 칼디.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만 예멘이라는 나라는 커피를 최초로 경작했고 음료로 만들어서 마신 나라예요. 얼마나 커피에 진심이냐면 국장 한번 보세요. 가운데에 커피 나무와 커피 열매가 있죠. 이만큼 커피에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진한 초코 소스에 커피를 집어넣고 우유하고 마지막에 휘핑크림을 듬뿍 얹어서 먹는 메뉴, 카페 모카. 거기에 이제 모카가 예멘에 있는 모카 항구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자,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또 있어요. 예멘 모카 마타리를 포함해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쿠나 이렇게 세 가지 커피를 세계 3대 커피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뽑은 위대한 네덜란드 사람 12가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인데, 이 반 고흐 화가가 예멘 모카 마타리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예멘 모카 마타리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 말했던 두 가지 세계 3대 커피하고 반 고흐가 사랑했던 커피는 반전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커피 리뷰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두를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추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생두 업체에서 보니까 세 가지 품종이 섞여 있더라고요. 예멘 아라비카 톡착종, 티피카, 그리고 마지막 버번,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커피고요. 고도를 보시면 상당히 높아요. 에티오피아 뺨을 때릴 정도로 높죠. 그리고 이게 로스팅한 후의 사진인데 보통 이 정도 가격의 커피는 하이로 볶거든요. 정말 신맛으로 볶는다고 하면 이제 미디움까지 볶는데, 그런데 이거는 모카잖아요. 모카하면 초코가 연상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로스팅을 좀 세게 해서 CT까지 볶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코 맛을 좀 더 기대하면서 볶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커피를 마셔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모금부터 좀 묵직한 감이 있네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세게 빡 묵직하진 않아요. 적당한 그런 바디감이 딱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초코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크 초콜릿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밀크 초콜릿도 아니고 그 중간 카카오 56% 초콜릿? 그런 느낌의 초코 느낌과 카카오 닙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 초코 느낌과 카카오 닙스가 끝나고 과일의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상큼 달달 빵빵 터지는 과일이 아니라요, 좀 삐쩍 마른 과일? 건조한 과일도 아니고 좀 삐쩍 마른 듯한 과일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신료 느낌과 좀 흙내음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이 커피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꽤 값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기대를 하고 마셨는데 솔직하게 그 기대의 맛과 향이 못 미쳐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예멘 모카랑 비슷한 가격으로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92 무산소 내추럴 커피를 샀고요. 물론 비교하자면 결이 다른 커피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긴 하겠지만 가격이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보다는 차라리 퓨어한 에티오피아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가 오히려 더 저렴하고 맛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핸드픽을 할 때 돌이 무려 2개나 나왔어요. 이건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20kg 산 것도 아니고 5kg 산 것도 아니고 1kg 샀는데 돌이 2개나 나왔어요. 솔직히 두 번 다시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세계 3대 커피랑 빈센트 반 고흐의 반전, 그런 게 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세계 3대 커피, 여러분들도 물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3대 커피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나라에 있긴 있는데 일본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두 나라만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일본의 세계 3대 커피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3대 커피가 달라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요 두 개까지는 똑같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멘 모카 마타리인데 일본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3대 커피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세계 3대 커피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 이거를 제가 찾다 알아봤는데 네, 답이 나왔어요. 일본이 세계 3대란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세계 3대 진미,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끼리 이렇게 떠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공신력 없는 순위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커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가 그 세계 3대 커피를 따라하기 시작했던 걸로 추측하고 있고요. 자, 세계 3대 커피의 반전은 이거 알아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반전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 예멘 모카 마타리 커피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진짜 멋있는 명언이 또 있어요. 그와 소통하는 길은 마타리를 마시는 길밖에 없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뭔가 있어 보여요. 저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커말람과 소통하는 길은 구독밖에 없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예멘 모카 마타리를 좋아했다는 근거가 아예 없어요. 반 고흐에 대한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예멘, 모카, 마타리 이 세 단어 중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커피를 좋아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고흐의 커피 언급은 동생인 테오 반 고흐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언급, 커피 언급이 끝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커피하고 빵이 저렴하니까 가난뱅이였던 고흐가 외상으로 먹기 좀 속편했다? 근데 이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커피보다는 오히려 술하고 담배에 대한 예찬은 있더라고요. 네, 당연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진짜 멋있었던 명언, 고흐와 소통하는 길은 마타리를 마시는 길밖에 없다. 네, 이것도 근거가 없는 명언이었습니다. 사실 세계 3대 커피가 없다는 거는 옛날에 진즉에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냐, 예멘 모카 마타리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커피라고 해서 당장에 마셔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진실을 알게 됐는데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빈센트 반 고흐의 예멘 모카 마타리 사랑은 좀 충격이 크네요. 네, 다시 한번 깨달아요. 공부를 할 때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끈질기게 근거를 찾아라. 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